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막한 2020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를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란 핵 문제와 함께 북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완전한 이점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모든 나라들이 IAEA 추가 의정서를 도입해 국제적인 비확산의 표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댄 브루이에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IAEA 총회 영상연설에서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룰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며 이런 목표를 위한 협상에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내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발굴해 송환하는 데 합의했지만 작업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은 BOA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논의가 중단된 배경에 북한의 과도한 비용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뒤 북한은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송환했습니다. 대부분 장진호 전투가 벌어진 신흥리에서 발굴된 유해입니다. 당시 미군 유해 송환 협상에 관여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 사령관은 18일 VOA에 미군 유해 송환은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엔군 사령부는 2018년 9월 북한 내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을 제안하고 북한군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했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국과 북한은 당시 DMZ 비무장지대 인근 화살머리 고지 외에도 장진호 인근 공동 유해 발굴에 대해 합의했었지만 합의 후 북한 측이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there are still ideologues in the North Korea Workers' Party, in some of the ministries who did begin to ask for exorbitant rates. This was generally done with the DPAA, not with UN command.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발굴 장비의 경우 필요 수량의 3배에서 4배를 요구했다며 분명히 다른 목적에 전용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For things like, the equipment that would be needed, they would order 3 or 4 times the amount of equipment needed. Clearly intending to use it somewhere else for some other purposes. 또 당시 북한 측은 발굴 투입 인력에 대한 비용과 미국 인력의 체류비 등 목록을 작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논의 자체가 불합리하게 돼 지난해 초 결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과 유엔군 사령부 또 미국이 대화의 문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지난 2018년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준비가 될 때 스스로 걸어 잠근 문을 다시 열고 나올 것이라며 공동 유해 발굴이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언제든 다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 장병은 7,8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북한 내 미군 유해를 되찾은 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약 208구,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229구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돼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재직하던 시절과 지금은 한반도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달라졌다면서 도발적이고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 맞서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주도할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100%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벨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국은 재래식 전쟁을 주도하고 미국은 핵무기 관련 노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쟁 발발 시 군의 지휘체계에 분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매우 커졌다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많은 조건들을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군사 역량과 준비 태세, 군사기술과 자원, 지휘 통제체계, 상호 운용성 등 많은 조건들이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 국민들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지난 1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아직 할 것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연합사 능력 검증 3단계가 마치 전작권 전환 조건의 전부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그 3단계는 한국군이 갖춰야 할 핵심 군사 능력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o there's a whole list of things associated with that. There's 26 specific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in Condition 1 alone.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임무를 비롯해 영내 평화와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은 미한동맹 간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면서 북한과는 단지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주한미군은 전쟁을 막기 위해 한국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연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번복해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인권단체들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없는 남북 관계 개선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자료 정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북한 인권법 취지에 맞춰 공개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고서가 발간돼도 시점은 올해 내이거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2019년 조사 결과뿐 아니라 기존 결과까지 통합하는 안을 북한 인권기록센터와 통일부 인도협력국이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7일 올해 정책 수립 참고용 비공개 보고서와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21일 VOA에 북한 인권기록센터가 공개 보고서 발간을 준비해왔지만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 취임과 함께 남북 교류 재개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공개 보고서 발간에 신중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부담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편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부담감, 그다음에 의무감하고 남북 관계를 다시 재개하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당면 목표하고의 긴장 관계가 지금 이런 행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강동원 동아대 부산 하나센터 교수는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점에서 남북 간 특수관계를 앞세우는 것은 정책의 선우가 바뀐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이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나 여기에 이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대북 인권단체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독점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일부 산하 북한 인권기록센터도 2016년 출범 이후 공개 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발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 북한 인권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정책을 쓰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나라인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보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조사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정보기관에 대한 조력자로 민간단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간 중에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이용해 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88개국 110개 언론기관과 함께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입수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의심거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대북 제재에도 JP모건과 뉴욕 멜론은행 등 미국 은행을 이용해 1억 7,480만 달러 이상을 돈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자료 분석에 참여한 MBC 방송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자료를 보면 중국 단둥 홍샹 실업발전과 이 회사 대표 마샤오응은 위장 기업을 이용해 중국과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국 등을 거쳐 수천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량 살상 무기 제조 관련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의 금융거래 혐의로 이 업체를 기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20일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 직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으며 자신은 미일 동맹은 영내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24시간 언제라도 전화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이면서 미일 간 변함없는 우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스가 총리는 조기 해결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